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 3차 C 수업,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4쪽에서 105쪽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줄 긋고 외워야 할 건 교과서에 메모해 뒀다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교과서 읽으실 분들은 잠시 멈춤했다가 교과서를 읽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분류는 왜 필요할까요? 학교에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허성철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을 딱 3번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생인지 선생님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허성철을 찾습니다. 허성철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 3번의 질문만 가능하다면 선생님의 경우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1단계로 학생이냐 교사이냐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교사라고 하면 과목이 어떤 선생님이냐 혹은 몇 학년 담당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2단계 질문으로 몇 학년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단계로 몇 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걸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학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1 이다고 얘기를 하면 1학년 1반 1번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은 미리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분류를 하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편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기는 힘들지만 학번으로 1학년 4반 25번 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쉽게 위해서 분류. 또 다른 예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생특집 페리의 어린 왕자 책을 찾고 싶습니다. 아마 그 책을 꽂아 놓으신 분은 분류를 해서 꽂아 놓으셨을 텐데 그 분류 체계를 알게 되면 저도 어린 왕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어린 왕자 책은 국내 도서였습니다. 국내 도서라고 하면 한국어로 적혀 있는 도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외 도서라고 하면 외국어로 적혀 있는 도서를 얘기합니다. 국내 도서 중에서 소설이냐, 수필이냐, 에세이냐 등등 문제집이냐, 교양서적이냐, 자기계발서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자, 소설도 국내 소설과 외국 소설이 있는데 네, 얘는 외국 소설입니다. 국외 소설이었습니다. 자, 국외 소설이라고 하면 나라가 많잖아요. 그 나라 중에 프랑스 소설 이렇게 찾으면 이 분류 체계를 따라가면 어린 왕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민들레, 송이버섯, 고사리, 벼, 광대버섯이 있습니다. 자, 분류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것과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안 하는 것. 자, 광합성이라는 건 빛을 받아서 양분을 합성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녹색 잎이 있어야 합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하면 선생님은 이 중에 송이버섯, 고사리, 벼를 먹을 수 있고요. 소나무, 민들레, 광대버섯은 먹을 수 없어요. 자, 광합성을 하는 건 소나무, 민들레, 고사리, 벼. 녹색 잎이 있는 모든 것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송이버섯과 광대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 두 번째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인위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생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생물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과연 편리한 분류는 어떤 분류일까요? 인위 분류도 우리 가끔 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 고유 특성을 이용해야지 인위 분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먹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이 솔잎을 약이 되기 때문에 솔잎을 먹는 사람 혹은 민들레도 이 꽃이나 잎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위 분류는 객관적인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분류, 즉 생물 고유 특성을 가지고 꼭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물 특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생물의 생김새. 생물을 딱 보아하니 아 쟤는 식물이네, 풀이네, 아 쟤는 동물이네 할 수 있잖아요. 생긴 것만 봐도. 자, 일단 생김새를 봅니다. 쟤 털이 많네? 쟤 딱 나는 거 보니 새네? 그냥 생김새만 보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속 구조인데요. 사람은 등뼈가 있습니다. 척추라고 부르는 등뼈가 있는데 곤충은 없어요. 오징어도 없어요. 그래서 생물의 속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한 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한 살인데, 자, 사람은 태어나요. 그러면 목도 못 가누고, 뒤집기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목을 가누게 되고 뒤집기를 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축은 말이나 소의 경우는 나오자마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이 같은 종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번식 방법. 태생은 새끼를 낳아 이거고 난생은 알란자를 써서 알라 이렇게 됩니다. 닭은 알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고 어류는 알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새끼를 낳아요. 자, 이렇게 번식 방법이 다르고요. 호흡 방법. 폐로 하느냐 아가미로 호흡하느냐. 기관, 곤충의 경우는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 몸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빨대처럼. 그래서 거기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게 돼요. 그걸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호흡을 하느냐도 생물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 생물을 분류할 때는 고유 특징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물 분류를 하는데 상어랑 고래랑 사람이 있다. 과연 사람과 고래가 가까울까? 아니면 상어가 가까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더 가까운 관계야?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개와 늑대는 가까운 관계인가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물 분류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먼저 동물인가 식물인가 한번 분류. 두 번째 척추가 있는가 없는가 분류. 그 다음에 새끼를 어떻게 낳는가 분류. 이런 식으로 점점 분류를 해가면 공통점이 많을 경우에 가까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어는 바닷물에 살고요. 척추가 있습니다. 표피가 이빨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표면이 매우 딱딱합니다. 이 중에 사람과 똑같은 거 척추가 있고 있습니다. 먹이로는 고래부터 작은 플랑크톤까지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다 먹잖아요. 상어는 대체로 동물을 먹고 삽니다.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아가미로 호흡한다. 확실히 다르죠. 네 번째, 알을 낳아 번식한대요. 난생이네요. 알을 몸속에 담고 있다가 새끼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알이에요. 따라서 사람과의 공통점이 한 개. 고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에 산다, 척추가 있다. 척추, 사람과의 공통점 한 개. 먹이로는 플랑크톤이나 새우를 먹지만 육식을 하는 고래도 있다. 이것도 애매하네요. 세 번째, 아가미 대신 폐로 호흡한다. 아, 두 번째 공통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면으로 올라가 숨을 내쉬어야 된대요. 잘 때도 숨을 내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뇌가 깨어 있어서 시간마다 올라와서 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숨을 내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래 등에서 물이 샥 뿜어 나오는 게 숨을 내쉴 때 그 위에 있는 물을 같이 이렇게 뿜어내기 때문에 고래가 물을 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처럼 새끼를 낳는다, 태생이네요. 그래서 고래가 상어보다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찾기 편리한 것도 있지만 누가 더 가까운 관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과서 105쪽 창의력 키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생물들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더 멀고 누가 더 가까운 관계인가? 이거를 앞으로 배우는 분류 체계를 쭉 해보면 누가 더 멀고 누가 더 가까운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